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장이 중요할 것 같아서 프리마켓 전에 좀 차트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생각을 해보시죠. 자, 지금 요 지지 기반을 통해서 이게 하락을 하느냐, 상승을 하느냐,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12월에는 이 그냥 무참히 무너져 버렸죠. 근데 이제 여기 1월라서 그래도 좀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위로 한번 갈까 내려갈까 뭐 이러고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호재가 나오느냐 이제 악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지금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틱톡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약간 좀 불확실성이죠. 음. 그리고 테슬라가 2월 1일부터 캐나다의 모든 자동차 가격을 인상한다. 예, 뭐 이런 또 로이터발 뉴스가 있고요. 네. 에, 주식하다 보면은 그 이제 우리한테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스 많이 챙겨 보시겠지만 막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가격만 하나 보고 가는 게 좀 낫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이게 그 박스 이론 있죠.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에 의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하나 박스가 만들어졌고 이제 이렇게 지금 박스가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박스가 있고 이렇게 일단 이 쌓아 올린 박스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죠. 박스가 쌓아 올렸는데 이 박스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박스가 쌓아 올려지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매도합니다. 음, 어, 그래서 오직 그냥 가격의 흐름에 그 추종한다, 추세를 추종한다, 막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음,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은 모든 정보를 배제한다. 뉴스를 듣지 않고 친구들, 그다음에 증권사 브로커들, 증권사 뭐 영업사원들 이야기 절대 듣지 않는다. 오직 가격만 보고 예, 이 박스 상단이 돌파가 되면은 매수를 해서 쭉 가지고 가서 그리고 박스가 깨지면 이제 파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일본 기준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하면은 좀 더 이제 장기적인 매매가 되겠고 월봉 기준으로 하면은 훨씬 더 장기가 되겠죠. 연봉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어떤 텀을 가지고 나는 6개월짜리 매매를 하느냐, 뭐 1년 반짜리 매매하느냐, 그건 이제 자신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는 것이고요. 이렇듯 이제 주식 매매에서는 어,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어떤 게 뭐 절대적인 건 없고 자신에 맞는 그리고 수익이 잘 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우선 지금 이 분봉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보통 그 이렇게 뭐가 이제 이렇게 돌파가 됐다. 그러면 좀 주가가 잘 올라가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항이 있었어요. 이 저항이 돌파가 됐다 하면 여기 타점이 나오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뭐가 있어야 되겠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항이 비슷한 가격에 있었고 저점을 이렇게 올려갔죠. 그리고 돌파가 됐죠. 이 가장 이제 그 교과서적인 타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뭐냐? 아래쪽에 저점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요 저항이 돌파가 됐지만 여기에서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타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과거처럼 돌파가 됐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항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를 낼 때의 상황, 그러니까 여기가 신고가인 상황과 앞에 매물대가 있는 매물의 저항을 받는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어떻게 좀 만들어져서 나중에 이제 신고가를 내는 상황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타점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추세를 벗어난 상황에서 여기서의 반등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은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라도 다르다. 지금 상황은 이제 요 저점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겠고, 일단은 이 지금 추세가 깨졌습니다. 이틀간 하락으로 이 추세가 깨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이제 요때처럼 이렇게 무너뜨린다, 여기를 깨뜨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깨뜨린다, 한 하락 랠리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깨뜨릴 수도 있겠고요. 예,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좀 봐야 되겠고, 일단은 공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요 사이에서 이제 한 번 더 찍고 반등, 뭐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저점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쪽으로 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찍고 반등.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찍고 반등하면서 요 매물대에서 이렇게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간 고점이 되는 겁니다. 이 중간 고점 패턴은 뭐냐면, 상승을 했다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쭉 가는데 한 번에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한 번에 넘어가기가 이렇게 여기서 쭉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간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 기반을 만든 다음에 이 매물을 이제 이쪽으로 좀 상당히 이제 약화시키는 거죠. 시간도 끌고 한번 가서 매물을 이렇게 받아서 소화를 하고요. 한번 그 매물대 쪽으로 가격을 한번 찔러주면은, 찔렀다 내리면은 매물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뜨렸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를 돌파를 한다. 그럼 이제 비슷한 가격을 한번 만들어 놓고 돌파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돌파될 때 좀 힘이 붙습니다. 여기서 타점에 힘이 붙어요. 이게 이제 상승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산이 된다, 하락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좀 아래로 좀 강하게 내리 꽂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 325 정도까지 아래로 완전히 무너뜨려서 투매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악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마 그 좀 양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장 오늘 사기에는 조금 이제 빠르고 조금 이제 지켜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일지 좀 지켜보고, 일단 여기서 한번 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한 번에 돌파가 안 되는구나. 이쪽을 한 번에 돌파가 안 되는구나. 이게 중간 고점 가능성이 있다. 확실히 이게 뭐냐면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저항의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저항받고 내려오다가 지지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하면은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며칠 동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항받고 내려왔는데 지지가 된다. 지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간다. 그러면은 그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 시나리오구나 이렇게. 그런데 좀 여기서처럼 맘먹고 그냥 이것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큰 양봉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액션이 나온다. 그럼 여기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시켜주는지 여부를 이제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서도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여기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그래서 최근 며칠 이제 잘 봐야 되겠고, 우선은 중간 고점 가능성이 있는 이게 하나 나왔다. 이전에는 그런 중간 고점 자체가 없어요. 이런 데는 요 매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중간 고점 자체가 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가 이제 중간 고점인데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매물을 이렇게 흡수를 해줄 수 있는, 소화를 해줄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잠시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여기를 돌파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버렸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을 하는데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일단 여기서 자체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고 이제 중요하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모습으로 무너뜨리는지를 보고 이제 그 무너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슬금슬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강한 충격을 줘서 투매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요 경우에는 강한 충격을 주어서 투매를 유발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 가능성도 있고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거 뭐 작년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차트 분석이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은 계속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수 차트와 그렇게 큰 괴리를 보이지 않고 디커플링을 하지 않고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작년에는 무려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이 디커플링이 되는 바람에 이 차트 분석이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디커플링이 발생이 되는지 이거 한번 겪고 나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부진하지만 이제 지금 어제 엔비디아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신고가를 거의 막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은 신고가를 쳤죠. 그 다음에 알파벳도 지금 신고가. 다들 차트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지금 테슬라가 지금 벌써 한 달 전부터 다른 종목들하고 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그냥 종목 특성이에요. 이 차트의 특성이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거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부진하지만 뒤늦게라도 그 지수 차트와 같이 가는 경향을 보여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3, 4개월 빠졌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여름으로 해서 이게 하반기까지 해서 그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나스닥 차트가 자 1월부터 이렇게 쭉 갔잖아요. 전체적인 방향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테슬라도 1, 2, 4월까지는 빠졌지만 결국에는 그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간다. 그러니까 몇 달간 이런 하락은 있을 수 있어도
대세 흐름을 타고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다른 종목들이 막 빠지는데 혼자 상승하거나 다른 종목 상승하는데 혼자 하락하거나 해도 결국에는 나스닥의 그 지수의 큰 대세 흐름은 시간차가 있을지언정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뭐냐면 뭐 추측을 해보자면 다른 종목들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혼자 상승한다. 호재가 있어서. 그러면 가더라도 머지않아서 예,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끌려 내려온다. 근데 혼자 이제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작년처럼 하락을 하다가도 시장이 계속 지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시장을 따라서 올라간다.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